첫 번째 월요일 날 기일 때도 재판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계엄의 가장 큰 특징이 군인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계획 문서가 일단 본 바가 없고 그것이 명령지로 바뀌어서 내려간 바가 없고 제가 본 바가 없고 상황일지상으로 뭐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다 그냥 말만 한 거예요. 말만 서로서로. 그다음에 군인들이 들고 다니는 비화포는 기본적으로 녹음이 안 됩니다. 보안 목적상. 그러면 서로 그냥 말만 무성한 상태에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상식적인 생각에 남아있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증거는 실제 무슨 행위를 했냐는 거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슨 뭐 서버를 카피하고 떼우고 불태우고 저런 말은 무성하죠, 지금요. 근데 그날 방첩사에서 선관위로 나간 팀들의 행위가 어땠습니까? 다 그런 무성한 말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그 행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내비게이션으로 찾아서 갔습니다. 두 번째, 차량이 없어서 개인 차량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 복장은 사복 입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번째, 장비는 캠코더 한두 대 들고 나가고 저쪽 어디 뭐 4팀인가 어딘가에서 노트북, 핸드폰 포렌식하는 노트북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뭐 했습니까? 그 근처에 가지도 않고 중간에 휴게소에 가 있었고 편의점에 가 있었고 이런 행위들은 움직일 수 없는 전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 다 틀려요. 지금 기억이요. 기록에 남아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정말 이 군인들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군인들은 행동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지 말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로 무슨 얘기를 못해요. 행동을 좀 봐주십시오. 행동. 뭐 서버 불태우고 어쩌고 이런 거 저 전혀 기억이 없어요. 뭔 얘기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지금. 그런데 행동으로 하는 군인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 그걸 우리 방첩사 요원들이 뭘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봐주십사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겁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증인 그 군사법원에서 증언한 내용을 좀 제시해 물을게요. 증인 군사법원에서 사령관으로서 사이버 사이를 5, 6건 이상을 증인 진행했습니다. 서버시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이런 것을 수도 없이 토의했습니다. 증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어떻게 생겼고 서버를 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고 카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고 어떤 법적인 안정성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지시를 증인의 부하들에게 야 가서 서버 카피해 가지고 와 가서 서버 떼 가지고 와 그런 얘기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증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죠. 제가 저 얘기한 것 때문에 위증죄로 구속됐을 거예요, 지금. 정성우는 이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엄이 선포되긴 21시경에도 서버를 복사하라 또는 그게 안 되면 떼오라는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은 정성우에게 선관위에 관한 동일한 지시를 2번 한 기억이 있습니까? 그것도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고 또 부하와 다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성우 증언 내용 제시하게 정성우 이 법정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보사령관 문상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증인한테 바로 사령관님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전화 왔습니다. 과천 선관위 현장 지휘관 전화번호를 보낸답니다라고 하니까 증인 반응이 걘 또 뭐냐 라는 뒤에 번호 전화번호가 뭐야 라고 해서 뭐뭐입니다라고 했더니 그거 말고 누구누구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노상원 장관한테 전화해봐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이런 정성우의 증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네. 증인 요 정성우의 증언 내용이 증인의 기억과도 동일합니까? 걘 또 뭐야라는 부분은 아까 증인이 특검 증인 때도 증언할 때도 특검 신문시에도 증언하신 것 같은데요. 네, 걘 또 뭐냐보다 뭐 그런 얘기 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 군사법원 증언 내용 제시하고요. 증인은 군사법원의 해당 상황에 관해 증인이 그 맥락이 기억나는데 문상호 장군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에 걔가 누구냐가 아니라 갑자기 이 상황에서 정보사령관 문상호 장군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취지였습니다라고 증언했는데 당시 기억대로 증언한 것이죠. 네. 증인 헌재 증언 제시하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도 선관위에 방첩사나 사이버사가 투입이 된 줄은
알고 있다가 정보서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근처에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왔다는 보도를 보고서야 정보서가 선관위에 투입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선관위의 병력을 출동시킨 증인조차도 선관위와 관련해 왜 정보사령관 문성 이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이죠. 뭐 그랬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증인 군사법원 증언 내용이요. 증인은 군사법원에서 김영원 장관이 노상원 장군한테 연결해줘라라고 해서 알겠다라고 했고 그 사실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중에 정성우 장군이 문상호 장군한테 전화가 왔다고 해서 그때서야 생각나서 그때 이 얘기한 것이다. 김영원 장관이 명단을 불러주면서 노상원과 연락해보라고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죠. 이렇게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증인도 군사법원 증언 내용 제시하고요. 증인은 군사법원에서 제2수사단에 무슨 그 사람, 뭐 노상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뭐가 된다는 이런 사실을 그때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했죠. 이렇게 증언한 사실이 있죠. 네. 각 부서별 출동 인원 및 출동 방법, 선관위 등으로 향한 방첩사 병력은 00시 58분경에서의 최초로 위병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2시간 반 이후에 처음으로 방첩사에서 출발한 것이죠. 아까 국회 쪽은 00시 30분경이었고요. 선관위 쪽은 00시 58분경에서의 처음 출동을 하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까? 네, 전 다 나중에 알은 것이고 제일 마지막에 간 건 언제 나갔습니까? 올려볼까요? 제 기억대로 1시 반 정도 넘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43분 있네요, 여기. 네. 43분. 그러니까 제 기억대로 새벽 1시 전후로 나간 것이 맞습니다. 정성호 증언 내용 제시하고요. 정성호 이 법정에서 포렌식 장비 준비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중앙선관위 갔던 송재영 포렌식 센터장은 아예 장비 다 지참하지 말자고 해서 다 지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정성호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했는데 이거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4팀인가 어딘가에서 핸드폰 포렌식하는 노트북을 들고 나갔다는 거를 나중에 진술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알 수도 없었고요. 예, 나중에. 49항 생략하겠습니다. 네. 예, 그 문건 관련해서 물을게요. 그 아까 문건이요. 520번. 증인이 이경민 참모장과 상의해서 배종효가 타이핑했다라는 문건인데요. 증인의 일관된 진술과 같이 증인이 12월 3일 이전에 비상계엄의 발령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죠. 저 문건이요? 네, 문건 내용. 문건에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해당 문서는 증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게 아니라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 문건은 그러니까 뭐 저거는 계엄 다 끝나고 4일 날인가 5일 날인가 저희들끼리 모여 앉아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까 재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못해 어떻게 상황 일지가 하나 남아 있는 게 없냐. 그래서 저희끼리 답답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복기한 겁니다. 복기. 그러면서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복기를 해봤기 때문에 사실 저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몰라요. 왜 제가 맞는지 틀린지 모른다고 말씀드리냐면 저건 정상적인 상황 일지가 아닙니다. 그냥 그때 기억난 대로 쓴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저기에 있는 문구 자체도 무슨 뭐 엄청나게 검토한 정상적인 보고서도 아니고 그때 이렇게 손으로 쓴 거를 그냥 워드로 쳐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워드로 친 것뿐이지 정상적인 문서도 아니고 정상적인 상황 일지도 아니고 그냥 다 끝나고 나서 저희도 답답해서 한번 맞춰본 거예요. 도대체 맞춰봤단 말이 또 이상하게 들리시겠네요. 그냥 무슨 일이 있었냐 서로 이때쯤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문건에 어떤 건지를 제가 여기서 정확히 정의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또 헷갈릴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재판장 계속 진행할까요? 끝내는 게 어떨까? 저도 지금 고민이 되는데 거의 다 끝난 것 같기도 해서 아까 31쪽은 다 물어보셨고 네. 한
한 30, 2, 30, 네다섯 장인데 한 30분 정도 이상 걸릴까요? 예, 2, 30분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 뭐 잘 그래도 지켜주신 편이라서 지금 한 2시간 조금 안 되게 증인 신문했는데 많이 해주신 것 같고 이따 오후에도 조금 빨리 좀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그럼 해주시고 오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계속해서 재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고인 들어오게 하시죠. 오후에도 진검사님 계속 물어보실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108항부터 하시면 되고 피고인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증인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예. 예, 모두 착석하시고 예, 확인했습니다. 이제 증인 들어오게 하시죠. 예, 증인 오전에도 차분하게 답변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오후에도 차분하게 답변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님들은 원래 또 물어봐야 되는 질문을 다 물어보시는 분들이니까 그 부분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항서부터. 예. 네,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경 상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8항입니다. 증인이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오전에 당일 예정된 신고 3건, 실장 보직 교체 신고, 직책 계급장 수여식, 군무원 임용 신고, 이 3건을 모두 사령관인 증인이 직접 하지 않고 이경민 방첩사 참모장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백호항입니다. 이에 이경민은 직책 계급장 수여식은 가족들도 참석하는 행사이기에 여인영 사령관, 그러니까 즉 증인에게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증인이 이경민에게 하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그날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 사이버 관련해서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비밀 누설 뭐 이런 사건이 있어서 오전에 제가 이제 12월 1일 날, 12월 2일 날 이제 휴가 갔다가 12월 3일 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했더니 그 전날부터 사이버 관련해서 무슨 뭐 큰 사건이 하나 있어서 휴가 갔다 오고 나서 그날 아침에 이제 그거를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뭐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장관한테 보고하고 사이버 사령관한테도 전화하고 조사본부장한테도 전화하고 뭐 이런 거 조치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날 계획된 일정을 다 소화를 못했고요. 그날 계획된 일정은 뭐였냐면은 제 기억에는 그 방첩사령부 대령급 실장들 그 보직 교대 신고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근데 이제 그거를 보통 그 사령관이 많이 하는데 그날 오전에는 뭐 그런 일 때문에 이제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걸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그 제 재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110항입니다. 증인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건 이외에도 11월 30일 김영경 장관으로부터 들었던 계엄에 관한 얘기, 그리고 12월 1일과 12월 2일 김영경 장관으로부터 들었던 통화 내용 등 때문에 계엄 선포가 임박하였다고 생각해서 그것과 관련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공식 행사에 불참한 것 아닌가요? 제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하고 저는 더 이상 제 재판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111항입니다. 당시 증인은 이경민에게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처 실장되는 통신 축선상 대기해라. 음주를 자제하라. 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제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이 이경민에게 별도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어디를 볼게요? 사령부로요. 이경민 참모장한테요? 네.
그건 오늘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전혀 기억이 없는 얘기를 공소장이나 뭐 그런 데서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이경민 참고로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이경민 참모장은 2025년 10월 2일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여인영 사령관이 당시 증인에게 북한 오물풍성 상황이 심각하다. 처 실장들은 통신 축선상 대기해라, 음주를 자제해라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그것과 또 별개로 여인영 사령관이 이경민에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112항입니다. 메모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11시 25분 20초경 메모입니다. 증거 순번은 오전 내용과 같습니다. 증인 우측 화면의 내용 한번 봐주세요. 이 메모는 최초 지시라는 처음에 제목으로 시작하는 메모입니다. 일단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을 먼저 말하기 전에 이 메모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해 증언하실 수 있나요? 이건 제 재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113항입니다. 위 메모는 배상겸이 선포되면 증인이 방첩사령관으로서 최초로 지시할 내용을 정리한 메모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전달방 김용현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2022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메모를 작성한 건 아닌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최초 지시 밑에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한다. 포고령과 작전 계획에 의거 조치할 것. 국정원, 경찰, 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 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의 명에 따를 것임. 참모장은 의명 합수본부로 전환 준비. 영해 거주자 소집, 광수대 전 수사관 사령부로 소집. 부대 방호태세 최고로 격상, 주둔지 방호 및 요인 경호. 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 메모를 보면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세력수사본부, 1처장의 부정선거 여론조작수사본부로 편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합수본은 방첩수사단장의 반국세력수사본부와 1처장의 부정선거 여론조작수사본부로 편성은 무슨 의미인가요? 증언을 거부하고요. 실제 저렇게 편성된 적이 없습니다. 네, 향후에 실제 편성했는지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 이걸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반국 세력은 반국가 세력의 오기이지요. 보이십니까? 반국 세력이라고 써져 있는 거?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115항입니다. 이 메모를 보면 결국 방첩사에서는 즉 증인은 계엄이 선포되면 김대우 방첩사단장을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로 정성우 1처장을 부정선거 여론조작 수사본부로 편성을 해서 임무를 수행하게 하려던 계획인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언을 거부하고요. 단 이 판사님 요 메모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날 실제로 행동했던 국회로 간다는 국회자가 들어가 있거나 또는 부대가 출동한다거나 실제로 행동한 내용은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증언을 대신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16항입니다.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는 경찰 조사본부와 함께 합동체포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요. 그날 합동체포조 자체가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정선거 여론조작 수사본부는 선관위 및 여론조사 꽃에 출동하여 서버를 확보하고 부정선거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죠. 그런 수사본부 자체가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증인은 계엄 선포 후에 어디까지를 지시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지시한 거요. 네. 그냥 매뉴얼에 따라서 그 초기에 조치해야 되는 것들 그런 거 플러스 조금 더 지시한 요 정도 사항인데 그것은 제 재판과 관련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거부하겠습니다. 네. 일단 일단 제가 질문드리는 내용은 메모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내용이고 이 이상으로 다른 뭔가 설명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117항입니다. 이 12월 3일 지금 보여드리는 메모는
앞서 저희가 오전에 보여드렸던 2024년 12월 1일 메모를 구체화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12월 3일 12시 43분 55초에 작성된 메모부터 13시 33분 58초에 작성된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증인 위 세 메모부터 먼저 봐주시고요. 여기 보면 참모장은 임명 합수본부로 전환 준비, 영해고주자 소집, 광수대 전수하관 사령부로 소집, 부대 방호 태세, 최고로 격상, 주둔지 방호 및 요인 경호. 그 다음 예하부대는 포고령과 작계 의거 조치, 그 밑에 계엄사 구성, 주요 지시 강조 사항 확인. 이게 있고요. 또 넘어가면 과학수사실 정보보호단은 부정선거 여론조작 수사본부 지휘를 받을 것. 사이버 사령부로부터 사이버 조사 전문팀을 파견. 참모장은 경찰과 조사본부로부터 각 100명씩 수사관을 파견받을 것. 이라는 6개의 메모가 확인됩니다. 이 메모도 앞서 보여드린 11시 25분 20초경 작성된 메모처럼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최초 지시와 관련된 내용에 관한 메모가 아닌가요?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판사님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똑같은 메모들이 조각나서 지금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뭐 다시 작성하고 다시 작성한 것처럼 뭐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눈에 보시면은 아시는 것처럼 그냥 어디 여기저기에 작성했던 메모들의 일부 조각이 포렌식을 하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런 거에 하나의 대표적인 증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오전부터 지금까지 오후에 이제 지금 증인신문을 할 때까지 제가 작성된 메모를 여러 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중 일부와 관련해서 증인은 계엄에 뭐 반대하기 위한 메모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증언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이 메모는 누굴 보여주기 위해 작성한 메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보여주신 사실이 있습니까? 이 메모를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작성된 메모이고 결국 혼자만 보기 위해 작성한 것인데 이 메모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메모의 그 어디에도 증인이 말했던 반대라는 표현이 사용된 메모는 하나도 없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런 내심의 제 의사를 거기다 뭐하러 씁니까? 그냥 제 생각나는 키워드들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롭게 쓰는 메모니까 혼자 보기 위해서라면 이런 이유로 반대해야 되겠다. 이런 표현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를 하기 위해 작성된 메모가 아니니까 그런 표현이 없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거는 검사님이랑 저랑 뭐 논리적으로 여기서 아무리 다퉈봐야 승자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일기장을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썼는데 그 일기장에다가 내가 왜 이런 내용을 썼는지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119항입니다. 재판장님 여기도 경호처 비합헌 통화 기록이 나와서 오전처럼 변호인에게 제시하고 증인에게도 제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걸 그럼 4번으로 할까요? 네, 4번입니다. 예, 변호사님 한번 봐주시죠. 이경원 변호사님 한번 보시겠어요? 예, 제시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건 4번으로 이따가 오 검사님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아까 3번 관련해 가지고는 김승미 검사님 말씀하신 거 확인 다 됐죠? 예, 아직 안 됐네. 뭐 확인은 해봤는데 그 최종적으로는 한번 나중에 저희가 열람했던 원본을 한번 다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어서 일단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재판부에서는 알고 있겠습니다. 예, 계속하실까요? 네. 증인 저희가 지금 제시해드린 경호처 비합헌 통화 기록을 한번 보면서 제 질문을 들어보세요. 119항입니다. 경호처 비합헌 통화 기록에 의하면 증인은 앞서 보여드렸던 2024년 12월 3일 13시 33분 58초경 메모를 작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3시 43분 45초경부터 48분 22초경까지 약 4분 37초간 김용현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 어떤 내용의 통화였나요? 검사님, 제가 생각에 네.
메모 일기장을 제가 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김용현 장관이 저한테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무슨 상관이죠? 무슨 상관이라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아니요. 시간을 기억을 환기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아니요. 드린 겁니다. 제가 만약에 메모를 쓰고 제가 그걸 김용현 장관한테 전화를 했다면 그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지금 검사님 말씀 그 자체에 제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가 메모를 쓰고 나서 끝나고 나서 장관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앞뒤가 인과관계가 무슨 인과관계가 있다고 그걸 같이 연달아서 물어보시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면 난다고 말씀을 하시고 안 나면 안 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냥 참 하십시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다고 그걸 연관져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제가 질문드린 건 연계에 대해서 질문드린 게 아니라 13시 43분 45초부터 13시 48분 22초까지 김용현으로부터 증인이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의 전화를 받은 것인지 물었습니다. 제가 경호처 비아폰에 대해서 판사님 그 오전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요 기록 자체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봅니다 지금. 제가 변호사한테 얘기 듣기로는 변호사가 가서 확인했다는 얘기는 제가 전화로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라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오늘 처음 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지금. 이건 처음 보는 사실 기록을 보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화 기록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니, 검토가 아니라 전혀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이라 기억을 제가 환기를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네. 네. 한번 천천히 저희가 쭉 설명을 드릴 네, 테니까 말씀해보세요. 제가 생각나는 기억나는 게 부분이 있으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20항입니다. 김용현은 증인에게 전화한 직후 연달아 13시 48분 47초경부터 54분 44초경까지 5분 57초간 이진우에게 그리고 13시 55분 37초부터 같은 55초까지 18초간 그리고 14시 06분부터 6분 48초부터 14시 09분 23초까지 2분 35초간 곽종군과도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즉 증인과 통화를 한 뒤에 이준우와 곽종군과 연달아 통화를 한 것인데 이게 지금 비상계엄 당일이잖아요. 선포 당일, 다른 날도 아니고 당일에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그 김용현이 증인을 포함한 3명의 사령관에게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거나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연락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그냥 차분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날 이거 오늘도 처음 봤지만 이날 저는 전화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이 이진우 사령관한테 전화를 하고 곽종군 사령관한테 전화하고 한 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김용현 장관이 전화하신 겁니다. 저는 그냥 이 중에 한 통화를 그날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김용현 장관이 전체적으로 무슨 맥락으로 이렇게 쭉 전화를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이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121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본인이 쭉 전화를 돌리신 건지 그 전화 받은 사람들은 그냥 단편으로 그냥 그런가 보답니다 지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시간대를 쭉 해서 우연히 보니까 뭐 의심스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네. 그런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거? 아니 본인도 이 통화한 상대방 중에 한 명이니까 질문을 드리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는. 네, 121항 질문 드리고요. 재판장님 여기도 비아폰 통화 기록이 나와서 이것도 제시를 좀 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거를 5번으로 할게요. 네. (121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호처 비아폰 통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인 윤석열은 증인에게 2024년 12월 3일 16시 43분 48초경부터 16시 45분 52초경까지 약 2분 4초간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경호처 비아폰 통화 기록상 피고인이 처음으로 증인에게 전화를 건 것이고 이날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입니다. 증인이 기억을 할 만한 충분한 통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피고인은 어떤 이유로 증인에게 전화를 하였습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비아폰 통화 기록에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16시 43분 48초부터 45분 52초까지 증인과 2분 4초간 통화를 했다는 통화 기록 내역입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호처 비아폰 통화 기록 이 자리에서 처음 봤고요. 지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 이것은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저도 통화를 했던 기억은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22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17시경 일과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계속 남아 있었죠. 네. 퇴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재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23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저녁에 정성호 1처장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한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재판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 관련이 있습니다. 자꾸 관련이 하시기 있는지 때문에. 여부는 증인이 판단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예, 그럼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정성호 1처장이 이 사건 재판 증인으로도 나와서도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개방적으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성호와 저녁 식사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정성호는 2025년 7월 10일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저녁 식사 당시 증인이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 꽃의 위치를 물어보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맞습니까? 그건 제 재판에서 중요하게 지금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김용현 사건 증거기록 순번 1438번 만 906조 이하 정성호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 내역을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우측 화면을 봐주세요. 시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맨 위를 보면 네, 맨 위에 나오는 시간부터 한번 쭉 보시면 그 맨 위에 그 다음 검색 내역이 19시 28분 57초가 거기서부터 네이버 페이증권이라고 쭉 나오다가 조금 아래를 보시면 19시 29분 27초경부터 중앙선관여,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 관악청사, 중앙선관위 연수원, 그리고 또 넘어가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심의, 그리고 쭉 아래로 가면 여론조사꽃, 이렇게 정성우 1처장이 인터넷을 검색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4항입니다. 정성우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증인으로부터 선관위 여론조사 꽃의 위치를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2024년 12월 3일 19시 29분경부터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렇게 정성호에게 위치 확인을 지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제 재판에서 서로 기억이 다르고 주장이 달라서 지금 쟁점인 사항이라 그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혹시 증인 그 군사법원 재판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25항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겸이 선포될 거로 증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2024년 12월 1일 및 2024년 12월 3일 앞서 보여드렸던 증인의 휴대폰에 작성한 메모처럼 비상겸 선포 직후 정성우가 지휘하는 부정선거 여론조작 수사본부에서 출동해야 될 장소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 정성우에게 지시하였던 건 아닙니까? 군사재판에서 나온 증언을 좀 하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군사재판에서 나온 증언인지 또는 선관위 쪽으로 출동한 대령들 누가 한 진술인지 판사님 그거 좀 헷갈립니다. 좀 헷갈리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맞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성우 처장이 그 대령 실장들, 그러니까 팀장으로 돼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너는 과천 선관위로 가라. 너는 어디죠? 관악 어디로 가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중에 한 대령이 여기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정성우 처장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몰라. 인터넷 검색해봐. 이렇게 얘기했다는 증언인지 진술인지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 방첩사에서 벌어졌던 현상이고 그것이 제 위증 논란에서 제가 최대한 벗어나는 가운데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사랑하는 전우들을 위해서 제 부하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그날 새벽에 12월 3일도 아니고 12월 4일 날 새벽에 거기를 찾아갔다고 증언인지 진술인지 제가 그렇게 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사실관계를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제 부하들은 아무도 대변해 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위험하지만 이 자리에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는 이따가 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126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저녁에 김용현으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고 말미에 잘 대비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0일 군검찰의 6회 피의자 조사 당시에 비상계엄 당일인 12월 3일 수방과 특전에서도 뭔 일 있는 거 아니냐며 전화가 왔고 또 저녁에는 김철진 아마 군사보좌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장관에 김철진도 전화가 왔고 또 저녁에는 장관님이 잘 대비하라고도 하셨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게 있는데 사실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127항입니다. 경호처 비아폰 통화 기록 마찬가지로 변호인께 보여드리고 증인에게도 제시하겠습니다. 네, 증인 지금 경호처 비아폰 통화 기록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경호처 비아폰 통화 기록에 의하면 김용현 장관은 증인에게 2024년 12월 3일 20시 17분 02초경부터 19분 37초경까지 2분 35초간 연락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위 통화에서 김용현이 증인에게 잘 대비하라고 말을 했던 그 통화가 아닌가요? 제가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지금 처음 보는 거고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해당 자료는 6번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오검사님 제출해 주십시오. 예, 계속하시죠. 네. 다음으로 군 비아폰 통화 내역을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저 화면 한번 봐주세요. 이건 여인용의 3기록 순번 653번 4301쪽에 있는 통화 분석 파일 중의 일부입니다. 군 비아폰 통화 기록에 의하면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0시 23분 06초경 즉 4분 22초간 곽정군과 정화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건 앞서 보여드렸던 그 김용현이 증인에게 연락을 한 경호처 통화 그 뒤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때 곽정군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습니까? 적어도 기본적으로 제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증언을 거부하고 20시 23분 저 통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그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서로 달라서 저 쟁점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129항입니다. 정성훈은 2024년 12월 23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증인이 곽종군에게 전화를 하여 선관위가 어디지? 라고 물어보니 곽종군이 선관위가 과천에 있고 관악에 여심이가 있고 수원에 연수원이 있고 또 여론조사 꽃이 있다. 우리 애들이 거기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을 하였고 다시 증인이 연수원은 뭐지라고 물어보니 곽종군이 거기에 서버가 있대라고 답변하면서 지금 분위기는 어때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사법원 재판할 때 굉장히 쟁점이 됐던 사항입니다. 곽종군 사령관께서 증언한 내용을 쭉 보시면 저 뒷페이지 거의 끝에 가서 곽종군 사령관이 뭐라고 증언했다고 저는 기억을 하냐면 그런 내용을 정확히 통화했는지 자기는 기억이 헷갈린다. 이렇게 증언한 것으로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검사님 그거는 빼놓고 말씀하시네요. 네. 통화를 하셨다는 건가요? 안 하셨다는 건가요? 그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130항입니다. 정성훈은 2025년 7월 10일 이 사건, 그러니까 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곽종군과의 통화 이후 정성구가 증인에게 이거 혹시 선관위 부정선거 관련된 겁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면서 설마 이거 이전에 말도 안 된다고 그때 보고 드렸던 이겁니까? 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증인 사실입니까? 정성우 장군은 그 제 비서실장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1처장도 했었습니다. 그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아끼는 부하고 가장 사랑하는 전우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 사람이랑 저랑 지금 기억이 다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성우 장군이 고의로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기억이 헷갈렸을 거고 저도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둘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판에서 가리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판사님, 그날 계엄 걸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기억에는 그 어떤 내용도 문서화된 게 없었습니다. 다 그냥 구두예요, 구두. 구두 전파. 그러니까 다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 정상적인 군사작전이었으면 구두 전파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작전 계획을 세웠든지 하다못해 명령지가 내려왔든지 근데 그날 내려온 거 하나도 없어요. 판사님, 제가 포고령을 실물로 봤을 것 같았습니까? 못 봤을 것 같습니까? 전 포고령 실물도 못 봤어요. 언론에 보도된 거 그거 보고 누군가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 그게 제가 포고령 본 게 답니다. 방첩 사령관 했다는 사람이 그날 문서로 된 계엄에 대한 그 어떤 문서도 전 본 기억이 없어요. 군인들 실태가 그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서로 증언하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왜? 기억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은. 정상적인 군사작전에서 이렇게 하면 빵점입니다, 빵점. 어떻게 명령지 하나 없이, 어떻게 계획문서 하나 없이, 어떻게 협조문서 하나 없이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정보사, 조사본부, 경찰 무려 6개 기관이 판사님 움직였어요. 근데 어떻게 어떤 계획문서도 없을까요? 어떻게 그 어떤 협조하는 것도 없을까요? 그게 말로 됩니까? 판사님, 합참에 근무하는 사람이 제가 비밀이라 말씀 못 드리겠지만 1000여 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365일 24시간 뭐 합니까? 작전 계획 짜고 훈련하고 군인들은 이것을 통합 전투력을 발휘한다 그럽니다. 워낙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합해야 되거든요. 합참에 근무하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년 365일 그거를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근데 그날 계엄 걸린 그날 뭐 말 한마디로 6개, 7개 사령부가 움직여서 그거를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게 과연 될까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특전사 출신입니다. 특전사 대원들 여의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되는 거 국민들 다 봤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게 무슨 군사작전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사작전이고 뭐고, 제가 군대 생활 오래 한 장군으로서 말씀드리건데, 그날 안전사고 안 난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검사님 계속해서 무슨 뭐 몇 시 몇 분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했냐 그러는데, 설사 제가 100번 첨보 양보해서 이 전화로 그런 얘기 했다고 쳐요. 근데 6개 사령부, 7개 사령부가 움직이는 군사작전이 하루 이틀에 전화 몇 통화로 판사님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제가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대통령한테도 말씀드린 거예요. 군사작전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넘고 훈련을 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평생 저희들이 한 일이 그거예요.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어떻게 한 번도 훈련해보지 않은 그 일이 될 거라고 이것을 참 명령을 내린 분도 사실 저는 의문스럽고 군인들 중에 그거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곽정훈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다고 얘기하죠. 그 뜻이 그 뜻입니다. 그게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뭐 제가 조금 감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냥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이건 뭐 증언이 아니라 제 생각과 제 심정을 말씀드린 거 정도로 가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후에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질문을 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여기서 질문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이 말씀을 하셔서 질문 드립니다. 증인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들어보면 결국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의 명령이 내려왔다는 것인데 증인 말씀에 따르면 증인이 그 명령을 받고 증인이 방첩사의 본인 부하들한테 지시를 안 하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은 김대우와 정성우 처장에게 지시 안 했습니까? 제가 그것도 제 재판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사실관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날 방첩사 요원들 판사님 몇 시에 출동했는지 아십니까? 새벽 1시가 넘어서 나갔습니다. 평균적으로 제 기억에 00시 한 20분 30분 이때부터 해서
새벽 1시 반인가 2시까지 걸쳐서 방첩사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준비가 돼 있고 계획이 돼 있고 사전에 알고 있었고 했던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그걸 되묻고 싶습니다. 군인들이 그렇게 허술하게 안 합니다. 일하면. 공안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나갔다는 얘기는 22시 30분에 계엄령 선포되고 나서 2시간 반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런 군사작전도 있습니까? 저 밑에 말단 보병 소대장 소위가 해도 그렇게 군사작전 안 합니다. 그냥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따 자세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131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곽종근과의 통화 이후에 정성호에게 행정안전부 정책보좌관 최현우를 통해 조주호 경찰청장의 연락처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사전에 뭔가를 준비하고 어쩌고 했다 그러면 조주호 경찰청장 전화번호를 어떻게 계엄 걸린 그날 저녁에 그걸 알아보라고 했겠습니까? 전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라고는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네. 그건 사실이니까 알아보라고 했고요. 요건- 제 심정은 그거란 겁니다. 네. 그때 그 시간까지도 조지호 경찰청장의 전화번호나 그 어떤 연락처도 저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라고 했겠죠. 네. 그럼 조주호 연락처를 알아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이제 재판과 관련돼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린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린 게 아니라 제 재판에서는 얘기 다 합니다. 네, 여기 재판에서 안 하시는 겁니다. 여기 재판은 133항입니다. 여기 재판은 그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저에게 부여된 증인으로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네. 관련이 있지만 증인이 증언 거부하는 것입니다. 133항입니다. 정성호가 조주호의 연락처를 확인한 뒤에 증인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네. 정성호가 조주호의 연락처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증인은 정성호에게 앞서 지시한 선관위 및 여론조사 꽃에 우리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34항입니다. 또한 당시 증인은 정성호에게 선관위 및 여론조사 꽃에 출동하여 전산실을 출입 통제하고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오면 인계해주되 만약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떼어와야 한다.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서버 카피 떼와라 이제 그 얘기를 결국 또 하셨는데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위증죄로 구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말로 할 얘기가 많은데 딱 요 말 한마디만 하고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방첩 수사단장이 그 미국 컴퓨터 공학 석사인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은 뭐 여러 방첩 수사, 방산 수사 이런 거 하면서 큰 회사들 서버 수사 이런 거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1년 동안 방첩사에서 사이버 수사를 1년 동안 지휘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 얘기를 자꾸 해봐야 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얘기 안 하고요. 그 방첩 수사 단장이 군사법원 재판에 나와서 뭐라고 증언했냐면 그날 밤에 선관위 정도 규모의 되는 그 서버를 가서 뭐 카피는 말할 것도 없고 서버 떼우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 못한다. 불가능하다. 몇 주나 몇 달 걸린다. 왜? 옛날에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사람이 증언을 했어요. 증언을 하고 또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사령관은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기억하는 방첩수사단장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사령관도 그 정도는 안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버 카피해라 떼와라 그거 가지고 제가 뭐 위증했다고 지금 뭐 구속 기소까지 돼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아니 남들 다 아는 걸 왜 저만 모릅니까? 그날 밤에 선관위 정도 가가지고 그 큰 규모의 서버를 도대체 어떻게 카피하고 어떻게 그걸 떼가지고 온다. 그 남들 다 아는 걸 왜 저만 몰라요? 제가 바보입니까? 근데 이거는 또 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방첩수사단장이 그렇게 증언한 것은 군사법원에 가면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성호에 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답변은 김대호에 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증인 입장에서 저에게 필요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네. 예. 제가 추가로 계속 질문을 드릴 텐데 증인이 증언 거부하는 건 자유인데요. 증인이 이
피고인 윤석열에 관한 재판에서 증언을 하시지 않으면 증인의 증언에 다른 증인 신문과 기록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됩니다. 그런 점도 본인이 염두하시면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5항입니다. 증인은 이와 같이 정성호가 있는 상황에서 이경민 참모장에게 연락하여 사령관실로 오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군 비아폰 통화분석 파일을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화면 봐주세요. 군 비아폰 통화 기록에 의하면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0시 53분 05초경 13초간 이경민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때 이경민에게 앞서 말했던 정성호가 있는 자리에서 이경민 참모장이 오라고 한 시각과 통화가 이때가 맞습니까? 제 기억에 참모장이 한 21시, 그러니까 저녁 9시쯤 들어왔으니까 뭐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이때 정성호가 있는 자리에서 이경민을 오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제가요? 네. 뭐 솔직히 잘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세요? 예. 130. 아마 기억에 뭐 참모장이 뭐 퇴근 안 하고 있어서 오라 그랬나, 그 뭐 잘 헷갈립니다.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게 제가 뭐 엄청나게 기억을 또렷하게 해야 될 만한 그런 이벤트가 아닌 것 같아서 잘 기억 안 납니다. 네. 이 상황을 보면 어쨌건 22시 27분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그 전에 방첩사 사령관실에서 정성호가 있는 상태에서 참모장의 이경민도 들어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하고 이해하시면서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138항입니다. 이후 증인은 사령관실에서 이경민 참모장 정성호 1처장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육군 총장이 국방부에 들어와 있다. 국무위원들이 들어온다더라. 너희는 알고 있어야지. 비상 상황이 오면 군이 따를까? 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따르냐는 거지.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제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증언할 수 없습니까? 네. 139항입니다. 증인은 이경민과 정성호가 모인 상황에서 이번에는 김대우 방첩사 단장도 부대로 복귀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복귀를 지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개적인 법정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이버와 관련된 굉장히 복잡하고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 기억에 뭐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12월 며칠 날인가. 그래서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증인 지금 비상계엄 선포 전에 사령관실에 이경민, 정성호, 김대우를 모이게 한 게 방금 말씀하셨던 사이버서 사건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이라고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증언을 거부하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황에서 무슨 행위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그것으로 이제 계엄을 연관시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증언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건 뭐 당일 어떻게 계엄 선포 그날- 직전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그날 겁니다. 그런 일만 있었겠습니까? 방첩사에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이. 그래서 그건 저 증언을 좀 거부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네네. 140항입니다. 증인은 이경민, 정성호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김용현으로부터 전화가 온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41항입니다. 김용현은 전화통화에서 조금 늦어질 것 같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증언 제가 얘기했다고요? 네. 김용현. 그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것도 뭐 서로 기억이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 재판장님, 그 경호처 비합헌 통화 기록이 나와서 142항과 관련된 통화 내역과 145항에 나오는 통화 내역을 한꺼번에 변호인께 제시하고 증인에게도 제시하겠습니다. 예. 요거를 7번으로 하면 될까요, 그러면? 예. 두 개 그냥 묶어서 아니, 두 장으로 돼 있어서 7번, 8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7, 8로요?
예, 질문하겠습니다. 142항입니다. 그 증인 두 개 중에 먼저 하나만 통화 내역이 있는 자료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왼쪽 들고 계신 왼쪽 녹두색은? 자료인 것 같습니다. 네, 별첨 자료 7을 제시하고 네, 7번입니다. 경호처 비합헌 통화 기록에 의하면 김용현은 증인에게 21시 45분 51초부터 46분 15초까지 24초간 전화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통화에서 앞서 말했던 김용현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조금 늦어질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한 통화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처 비합헌 통화 기록은 오늘 좀 처음 봅니다. 이건. 증언 네. 거부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0일 정성우는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아마 21시 40분이든 50분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때 전화를 받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령관이 일어나서 저쪽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창문 쪽으로 가서 전화를 네네네네 하고 와서 말하기를 장관님이야 좀 늦어진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통화가 그때 통화로 보이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정성우가 증언한 장관님이야 좀 늦어진대라는 발언은 당초 22시로 예정된 비상계엄 선포가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 외에 김용현로부터 당시 들었던 다른 말이 있습니까? 언제? 방금 통화에서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45항입니다. 8번 제시하고 네, 8번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오른쪽 자료 보면서 질문을 들으시면 됩니다. 경호처 비합헌 통화 기록에 의하면 김용현은 21시 45분 51초부터 46분 15초, 24초간 증인에게 전화를 한 직후 21시 46분 35초부터 21시 47분 47초까지 이진우에게 1분 12초간 21분 48초, 20, 잠깐만. 48분 20초부터 잠깐만. 예, 어떤 윤곽근 변호사님? 예, 지금 요항 질문 아까부터 비슷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증인과 김용현 장관이 통화한 이후에 이진우, 곽중근,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과 통화한 사실을 증인이 아는지부터 물어보고 아는 걸 전제로 해서 질문이 이어져야 되는데 증인이 모르는 상황인지 아는 상황인지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이 다 아는 것처럼 해서 질문이 연계되는 부분은 좀 제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검찰 쪽에서 예. 그거 뭐 전제로 해서 물어보시고 만약에 증인께서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부터 뭐 말씀하시겠죠? 아니, 네. 통화 내용을 아는지부터 물어보고 안다고 하면 뭐 그때 이런 아니 근데 통화가 연결된 순서야 거냐고 뭐 물어보는 게 맞지 검찰에서 않겠냐. 예. 이거 입증 책임 지는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께서 보기에는 요렇게 질문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셔도 뭐 검찰 쪽에서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이상한 거라면 제안을 할 텐데 지금 뭐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런 거 제시하고 그냥 지금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 뭐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그 증인 방금 김용현이 증인에게 통화했다는 시간 이후에 또 통화 내역을 보면 21시 46분 35초부터 47분 47초까지 1분 12초간 김용현의 이진우에게 그리고 21분 48분 21시 48분 20초부터 21시 48분 35초까지 15초간은 곽종근에게 그리고 그 전화가 끝난 21시 49분 04초부터 21시 49분 26초까지 22초간은 조지호에게 그리고 그 전화가 끝난 직후 21시 49분 37초부터 21시 50분 21초까지 44초간은 김봉식에게 그리고 21시 50분 51초부터 21시 51분 09초까지 18초간은 그 경호처 비합헌 내역상으로는 테스트 예라고 표시된 노상원에게 각각 순차로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인데요. 김용현은 비상계엄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증인을 포함한 대상자들에게 비상계엄이 곧 선포된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전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제가 증언을 거부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화 기록 상전 좀 처음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래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146항입니다. 곽종근은 2025년 4월 30일 증인과 이진우 문상호가 피고인인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2024년 12월 3일 21시 45분경에 김용현으로부터 10분이나 20분 뒤에 비상 상황이 있을 거다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증인도 앞서 보여드렸던 경호처 통화 내역상 김용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을 들었던 건 아닙니까?
제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이 김영현 장관님 그 진술 조서인가요? 이 진술 조서를 봤습니다. 한참 지나서 1월 달인지 2월 달인지 3월 달인지 봤는데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본 것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뭐 몇 가지 진술을 하셨더라고요. 그 김영현 장관 진술 조서에 의하면 방첩사령관한테는 계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그분이 그렇게 진술을 하신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47항입니다. 저 증인 화면에 나오는 비아폰 통화 내역 한번 보세요. 일단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경호처 비아폰 통화 기록에 의하면 곽종근이 군사법원에서 증언한 김용현과의 통화는 2024년 12월 3일 21시 48분 20초부터 48분 35초까지 15초간의 통화로 보이는데 군 비아폰 통화 기록에 의하면 곽종근이 김용현과 통화를 마친 뒤인 21시 49분 51초에 전화를 해서 30초간 증인에게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건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데요. 곽종근과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한 건가요?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148항입니다. 증인은 김용현과 위와 같은 통화 직후에 이경민과 정성호에게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장관님이야 라고 김영원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49항입니다. 앞서 이제 정성화 이경민과 있던 자리에서 김대우의 복귀를 지시하셨는데요. 복귀 지시를 받은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은 피고인의 대국민 담화 발표 무렵 부대로 복귀하여 사령관실로 들어온 사실이 있죠. 김대우 수사단장이 군사법정에 나와서 증언하기를 자기가 사령관실에 들어오니까 마침 대통령께서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있더라. 그 담화문 발표를 보고 있는 사령관이나 이경민 참모장이나 정성우나 다 깜짝 놀라서 그런 표정으로 서 있더라. 그 다음에 이경민 참모장이 진술하기를 여기서 뭐라고 증언했는지 모르겠고요. 군검찰의 진술 조서에 의하면 사령관도 그날 텔레비전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안 것 같다. 아마 그렇게 진술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증인의 기억도 같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방금은 다른 사람 증언을 얘기하셨는데 증인의 기억도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정성우 처장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령관도 텔레비전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안 것 같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가름해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는 네, 그건 건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150항입니다. 이제부터는 비상계엄 선포 후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실 알고 있죠? 그것은 전 국민을 상대로 생중계가 됐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증인이 아는지 물어본 겁니다. 예. 답변. 예, 압니다. 예. 네. 봤습니다. 압니다가 아니라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예. 네. 방금 봤다는 게 사령관실에서 이경민, 정성호, 김대우와 함께 텔레비전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봤다는 말씀이시죠? 네. 151항입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당시 22시 23분경부터 시작된 피고인의 대국민 담화문이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텔레비전으로 시청을 한 건가요? 그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담화문을 발표하다가 마지막에 22시 27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걸 건데 봤죠. 그 전 장면을 다 TV로 보고 있었던 거죠. 다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사령관실에 뭐 이런 TV가 틀어져 있었고 네. 뭐 거기에서 뭐 이렇게 뭐 담화문 발표한다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고 본 거죠. 네네. 그 증인은 대국민 담화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당시에? 제 생각이요. 네. 당시에 담화문이 TV에서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증인도 무슨 판단과 상황 파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본인이 상황 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상황 파악을 어떻게 예, 했냐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제 그다음 바로 다음 행동이 군인들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바로 지휘통제실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슬리퍼 신고 있다가 군화로 갈아 신고 지휘통제실로 내려갔는데 뭐 얘기가 나온 김에 그다음 말씀도 드리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아마 화상 회의로 했을 겁니다. 근데 방첩사는 제가 사령관인데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그 화상 회의 연결하는 기술자가 퇴근했거든요. 방첩사는 12월 3일 그날 다 정상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화상 회의에 참석 못하고 화상 회의 끝날 때쯤 해서 어떻게 겨우겨우 연결돼 가지고 그 화상 회의 끝 무렵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날 그게 방첩사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벌어졌던 처음 일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참석도 못할 정도로 허술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증인의 말씀으로는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화상으로 개최된 김용현 주재의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에는 증인은 연결이 안 돼서 참석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경민 참모장에게 영해고주자 소집, 부대 방호 태세 격상, 요인 경호를 시행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군인이면 누구나 하는 매뉴얼에 따른 첫 번째 조치입니다. 네. 155항입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대우와 정성호에게 임무가 떨어지면 잘 수행해라 이렇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것은 제 재판과 관련됐기 때문에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이때 임무가 떨어지면 잘 수행하라고 할 때 임무는 어떤 임무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뭐 제가 그런 얘기를 뭐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여간에 그건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157항입니다. 위 지시에 대해 김대우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 합동수사단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이해하고 방첩수사단으로 이동을 해야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김대우 단장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방첩사의 기본 임무는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것이 매뉴얼에 따라서 제 1번 조치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수사단장이 오래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제가 예상합니다. 네. 그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이동 동선을 살펴보면 증인은 지금 방첩사 지하 2층 브리핑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하 2층 브리핑룸이라는 게 지휘 통제실이요. 네. 그럼 지하 2층 지휘 통제실로 이동을 처음에 했던 게 맞죠? 화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화상회의에 누가 참석하라고 뭐 지시한 사람도 없지만 그게 매뉴얼에 따라서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걸로 자연스럽게 내려갔는데 불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게. 네. 그래서 거기서 화상회의도 연결도 안 돼 있고 기술자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한참 앉아 있다가 5층인가 뭐 어디 다른 조그만 소회의실에 화상회의가 그제서야 연결됐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는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지하 2층은 지휘 통제실이라고 말하고 5층은 회의실이라고 일단 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이제 증인과 정성우는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 후에 지하 2층 지휘 통제실로 내려갔고 김대우는 방첩수사단으로 간 상태에서 증인은 지하 2층에서 정성우에게 김대우를 부르라는 연락을 했고 이에 정성우가 22시 45분경 무렵에 김대우에게 전화해서 김대우가 증인이 있는 지하 2층으로 온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제 재판과 관련된 아주 세부적인 사항이고 뭐 여기서 굳이 증언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증언 거부합니다. 당시에 증인이 김대우를 오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나요? 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160항입니다. 증인은 연락을 받고 온 김대우에게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요청하였으니 합동수사본부를 빨리 구성해라. 이런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증언 거부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아마 검사님이 쭉 얘기하실 것은 군인들이면 누구나 다 하는 비상이 걸렸을 때 매뉴얼에 따라서 늘상 하는 그냥 그런 얘기들을 쭉 했던 얘기를 아마 계속 하실 것 같은데 그건 제 재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네. 161항입니다. 또한 증인은 당시 김대우에게 국방부 장관에게 명단을 받아 적어라 라고 말하면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4명의 이름을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 이름은 앞서 계속 증인이 반복적으로 말했던 통상의 작전 뭐가 비상 상황이 터졌을 때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162항입니다. 증인은 위 14명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라고 김대우에게 말했습니까?
그건 뭐 제 재판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즉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163항 관련해서 좀 변형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대우는 2025년 6월 18일 관련 사건인 피고인 조지호에 관한 재판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하기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처음 세 가지 지시를 하셨는데 처음에 조사본부 100명, 경찰 수사관 100명을 요청했으니 빨리 합동수사단을 구성해라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명단을 불러주고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이 왔다. 명단을 받아 적어라 라고 해서 수첩에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받아 적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인원들을 어디가 좋을까 하면서 수방사 B1 벙커가 좋겠다. 일단 그쪽으로 잡아서 이송시켜라. 이송시키는 임무다. 이런 식으로 지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그것도 제 재판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고요. 뭐 비원 벙커 관련해서는 김대우 수사단장이랑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다르다는 것이 군사법원 재판에서 그건 충분히 판사님 입증이 됐습니다. 비원 벙커에 뭐를 어떻게 해라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제가 그냥 옆에서 보기에는 김대우 제독이 뭐가 헷갈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대우 제독만 그런 얘기하고 그 수사단장 말고 그날 군사법원에 재판으로 나온 그 어떤 증인도 뭐 비원 벙커에 뭐 어쩌고 하라는 얘기를 한 증인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계획 문서도 없었고 그 어떤 명령지 문서로 된 것도 없었고 죄다 구두로 전파하고 그래서 정말 많이 헷갈렸습니다. 뭐 서로 말이 한두 마디 지나가면 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혼선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방금 김대우의 증언은 증인이 아까서 보여드렸던 2024년 12월 1일과 12월 3일 작성된 메모에 본인이 기재한 내용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한 거 아닌가요? 비슷한 지시가 내려간 거 아닌가요? 증언 거부입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 1일, 12월 뭐 3일 메모인가 그 어디를 봐도 국회라는 말은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제가 지금 국회라고 말한 적은 없었는데. 그날 김대우 제독이 한 제일 중요한 임무가 국회로 출동한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드린 질문 말씀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164항입니다. 증인은 김대우에게 첫 지시를 앞서와 같이 대면으로 한 뒤에 여러 차례 김대우에게 전화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죠.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65항입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정성호 1처장에게는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그것도 제 재판과 관련 사항입니다. 166항입니다. 증인은 지하 2층에서 정성호에게 과천과 관악에 있는 선관위 청사,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 그리고 여론조사 꽃 등 4곳의 전산실을 통제하고 서버를 확보해라. 건물은 경찰이 확보할 것이고 우리가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올 건데 안 되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정성호는 2025년 7월 12일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22시 45분에서 50분경 어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산팀을 꾸려라. 정보보호부대 포렌식 센터를 포함해서 전산팀을 꾸려라. 경호경비부대는 네가 통제해서 데리고 나가라 라고 하면서 선관위 4곳에 가서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를 확보해라. 그리고 있으면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주되 상황이 변해서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카피해라. 카피가 안 되면 떼어와라. 이 3단계 명령이 당시에 내려왔다라고 증언을 하였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이 정성호 장군이랑 저랑 기억이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그 제 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건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67항입니다.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대우와 정성호에게 앞서 말씀드린 제시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지시를 해요? 방금 김대우에게는 합동으로 해서 네, 하고 증언 정성호에게는 거부하겠습니다. 네. 168항입니다. 김대우와 정성호에게 지시를 한 이유는 김용현으로부터 사전에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사전에 받았다고요? 네. 그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네. 169항은 170항과 같이 이 통화 내역을 제시하고 물어보겠습니다. 경호처 비합본 통화 기록을 변호인과 제시하고요. 그 재판장님 그 뒤에 나오는 174항과 175항에 나오는 통화 내역도 한꺼번에 확인해서 네. 하도록 9, 하겠습니다. 10, 11로 할까요, 그러면? 네. 그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 오검사님이 순서 딱 맞춰서 주세요. 그 다음에 10은 100 몇 항이야?
9항이 170항, 예. 10항이 174항, 174. 네, 11항이 175항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인가요, 그러면? 그 비합본 통화 기록 첨부 자료로 제시.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 좀 더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콧대 가서. 예. 아주 뒤에 있는 거. 아니면 지금 확인하시는 김에 뒤에 것도 지금 확인 한 번에 하고 있다가 제시하면서 물어봐도 될 그래 주시면은 제일 좋긴 할 더 것 같아요. 효율적일 것 같은데. 몇 개죠? 예. 아까 11까지였고 그다음에 예, 추가로 6개가 있는데요. 제가 네. 그러면 재판장님께 잠깐 체크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아예 그럼 이경원 변호사님도 그게 좋으시죠? 예, 한번 보실 때 그냥 싹 보시는. 앞서 말한 것까지가 11번까지였고요. 네. 그다음 205번에 12, 205가 12, 12. 그다음에 그다음 211번 질문에 13을 해주시면 211이 13. 네. 220번에 또 나옵니다. 14, 220번이요? 예예. 14. 네. 그리고 222번에 나옵니다. 222는 15. 15. 예. 그다음 229번에 16으로 하고요. 예. 그다음 236항에 마지막 17번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17이요. 이따가 오 검사님이 쭉 적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내주시면 됩니다. 제목도 써주셔야 돼요. 예. 잠깐 물 한 모금 드시죠.
예, 나머지는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역과 같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지금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시면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211항 제시자료로 돼 있는 부분에 날짜가 잘못된 것 같고요. 한 번만 211항 예, 13번 첨부잖아요. 네. 예. 뭐가 다르다? 211항에 12월 3일로 돼 있는데 12월 4일이 아, 아닌 4일. 것 같고요. 예. 네네. 그리고 236항 부분에 두 번째로 돼 있는 01시 13분 41초부터가 시간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7번. 한 번만 뒤에 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예, 주시겠어요? 236항에 두 번째 란에 돼 있는 통화 시각이 01시 13분 41초부터 시작된 통화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 볼 때는 잘못된 걸로 보여서 네, 그두 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시하는 데는 일단 문제 없고, 뭐 오탈자면 일단 말하면서 제출하실 정정하겠- 때 거기를 아예 수정해갖고 예, 예. 내주시면 되겠죠? 네. 네, 계속할까요? 네. 120판? 어떻게? 100. 10. 네. 예, 계속하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증인 저희가 제시해야 된 자료 보시면 경호처 비합헌 통화 기록에 의하면 22시 27분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김용현이 증인에게 경호처 비합헌으로 처음 전화를 한 시각은 22시 54분 14초부터 54분 26초까지 12초간의 통화로 확인이 됩니다. 이 통화에서 김용현이 증인에게 비상계엄 선포 뒤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체포와 그다음 선관 여론조사 꽃을 출동하여 전산 자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했던 것인가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통화 기록은 지금 처음 보기 때문에 제가 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렇게 지금 명단 불러주면서 체포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 선관위 여론조사 꽃을 출동하라는 얘기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아, 제가 그 일 들었냐고요? 네네. 그건 제 재판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171항입니다. 위 통화 시간은 12초 정도로 위 통화 자체에서 방첩 사무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저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72항입니다. 김용현과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경호처 비합헌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연락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다른 수단이라면 예를 들면 뭐 문자를 사용한다거나 통화가 아니라 아니면 뭐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등과 같이 다른 보안 앱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또 다른 폰으로 한다던가 경호처 비합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뭐 그것은 다양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73항입니다. 증인은 김용현으로부터 이미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지시를 받은 상태에서 위 통화에서 기 지시된 사항대로 국회로 출동해서 대상자를 체포하고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을 출동해서 전산자료 확보 임무를 수행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던 건 아닙니까? 제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방첩사가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사전에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12월 3일 날 어떻게 다 정상 퇴근을 할 수가 있을까요? 12월 3일 날 오전에 어떻게 사령부 대령 실장들이 핵심인데 제가 숫자까지는 기억 안 납니다만 대여섯 명 보직 교대 신고를 12월 3일 날 오전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주에는 방첩사령부의 중령급 과장들 또 왕창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 12월 3일 날 저녁에 있었던 일화를 제가 하나 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첩수사단장 그날 저녁에 음주 회식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재판하면서. 방첩수사단의 대령급 실장이 3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당일날 보직 교체된 사람이에요.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그날 술 많이 먹어가지고 밤 12시 넘어선가 자기 가족이 모는 차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중앙선관위 과천인가 뭐 거기로 출동한 팀장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론 그 근처에도 안 갔지만. 그럼 판사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첩사령부에 계엄을 뭔가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뭔가 뭐 철저하게 군인들 하는 것처럼 했다 그러면 당일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뭐 다른 군인들, 다른 부대는 어땠는지 뭐 제가 그 사람들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는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제가 참 큰 잘못을 하고 뭔가 잘못 판단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겠지만 우리 방첩사 부하들, 내 사랑하는 부하들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그날 당일 있었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검사님들 같으면 다 공직자 같이 생활하셨는데 비상계엄 걸리는 날 보직 교대합니까? 그게 상식적인가요? 12월 3일 날 판사님 방첩사 직원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사령관 저 빼고 다 술 먹었더라고요. 왜? 정기 인사 시즌이거든요. 그 전주에 중령들 다 바뀌었고 그 당일날 대령 실장들 보직 교대됐기 때문에 화요일 날 군인들 술 많이 먹습니다. 왜? 화요일이 소주 한잔하기 딱 좋거든요. 그날 술 안 먹은 사람이 없어요. 뭐 제가 정확히 숫자를 헤아려 본 건 아닙니다. 군사법원 재판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게 그날 방첩사 내가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는 우리 부하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에 증언 거부를 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요. 증인은 김용현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시 없이 비상계엄 선포 뒤에 그러면 부대원들을 출동시켰던 겁니까? 제가요? 네. 그랬을 수가 없죠. 네. 그럼 누군가로부터 지시는 받았기 때문에 증인도 마찬가지로 부하들에게 지시를 한 것이라는 증언이 맞습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그것은 제 재판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 재판에서 자세하게 다 소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죄송하지만 제 방어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저 혼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네. 증인 방금 뭐 부대원들 중에 당일에 술을 먹은 사람이 많다라고 했는데 증인과 정성우, 이경민은 안 먹었었죠. 저도 그날 먹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 나중에 많이 했습니다. 네. 증인이 술을 당일에 먹지 않은 건 사전에 계엄과 이런 관련돼서 당일에 계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퇴근 이후에도 일과 시간 이후에도 퇴근을 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일과 시간에 왜 퇴근 안 했냐면 뭐 이거는 제 변명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구차해서 좀 얘기하기 그런데요. 전날 전전날 휴가 갔다 왔다는 건 검사님도 아시잖아요. 네. 보통 군인들, 사령관들, 지휘관들 휴가 갔다 오면 그리고 나서 출근하면 그날은 보통 화가 나 있습니다. 왜? 휴가 간 사이에 많은 일이 생기거든요. 사이버사 쪽에 뭐 안 좋은 일도 생겼었고 또 한 두세 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뭐 그런저런 일들 챙기느라고 그날 거기 퇴근 안 하고 야근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 그거 말고도 이런저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 재판에서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또 제 구차한 변명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말겠습니다. 네, 여기서 몇 가지 일단 다음 화면 한번 봐주세요. 여현영의 3기록 순번 221번 4630쪽 상황보고서 내 김용현 전 장관 발언 제시하고 경호처 비합헌 통화기록도 같이 제시하면서 174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그것과 그 경호처 비합헌 기록 내용도 같이 보면서
제 질문 한번 들어보세요. 첨부 자료 10번도 같이 제시하면서 네, 10번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화상회의로 진행된 김용현 주재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회의는 증인은 VTC 연결 문제로 참여하지 못했지만 해당 회의에 참석한 곽종근과 이진우는 김용현으로부터 저 화면 한번 보시면요. 저 화면 맨 하단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항 관련 이행, 제한사항 확인하고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 라는 내용의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경호처 비하폰 통화 기록에 의하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김용현은 22시 32분 26초경부터 46초경까지 20초간 김봉식에게, 그리고 22시 33분 04초부터 22시 33분 18초까지 14초간 곽종근에게, 그리고 22시 33분 33초부터 42초까지 9초간 이진우에게, 그리고 22시 54분 14초부터 26초까지 12초간 증인에게, 이게 각각 비상계엄 선포 김용현이 처음으로 연락을 한 통화 내역입니다. 이 연락한 통화 시간을 살펴보면 이 당사자들에게 다 9초에서 20초 사이로 비슷한 통화 내용을 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증인은 김용현으로부터 다른 사령관들처럼 사전에 임무에 대해 설명을 받은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위 통화에서 기 지시된 사항대로 임무를 수행하라는 취지의 전반적인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거듭된 반복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보는 거고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75항입니다. 경호처 비하폰 통화 기록에 의하면 김용현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증인에게 22시 54분 14초부터 26초까지 12초간 처음으로 전화를 한 이후에 같은 날 23시 15분 27초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23시 02분 43초부터 15초간, 23시 04분 26초부터 또 9초간, 23시 11분 13초부터 20초간, 23시 15분 14초부터 13초간 이렇게 계속 연달아 짧게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때 그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장관으로부터 연달아 연락을 받는 상황이라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김용현으로부터 당시 어떤 내용의 연락을 받은 것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76항입니다. 김용현이 증인에게 14명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였을 때 체포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던가요? 그 사항도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반대로 증인이 체포하라는 말을 듣고 김용현에게 무슨 사유로 체포를 하는 것인지 되묻지는 않았나요? 그것도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그 제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78항입니다. 김용현은 증인에게 선관위로 출동하는 방첩사 부대원들을 노상원과 연결시켜 주어라 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김용현으로부터 언제 이런 말을 들었는지 증언할 수 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79항입니다. 이후 증인은 정성호에게 노상원의 연락처를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다 제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0일에 정성호는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당시에 증인에게 말을 하기를 사령관님,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전화가 왔습니다. 과천 선관위 현장 지휘관 전화번호를 보낸답니다. 라고 하니까 증인이 반응하기를 걘 또 뭐냐? 뒤에 전화번호가 뭐야? 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뭐뭐뭐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증인이 그거 말고 누구누구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노상원 장관한테 전화해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라고 증언을 하였는데 사실입니까? 그 말씀 중에서 뭐 검사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전화가 왔다라는 얘기를 정성호가 저한테 하니까 제가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걘 또 뭐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정보사가 이 문제에 이 계엄에 개입돼 있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 반응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걘 또 뭐야? 그거보다 조금 더 좀 쌍스러운 말로 하긴 했는데 뭐 말을 순화해 주셨는데 순간적인 반응이 판사님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정보사가 개입됐다는 거를 한참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참 나중에. 이상입니다. 180항입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연락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지호 경찰청장님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랑 저랑 기억이 서로 다르고 워낙 복잡한 상황에서 그래서 뭐 제가 또 위증으로 또 기소도 된 마당에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몸도 아프시고 병원에서 투병 중에 계시다는데 뭐 그런 분 상대로 물고 뜯고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지호 청장님 관련된 것은 저는 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어차피 서류나 이런 걸로 다 나중에 했기 때문에 몸 아픈 사람 그런 분이랑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조지호 청장님 거는. 181항입니다. 증인이 조지호에게 전화를 한 건가요? 조지호가 증인에게 전화를 한 건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한 겁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네. 조지호 청장님 관련된 거는 다 증언 거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굳이 얘기 안 해도 서류로 해가지고 이미 다 증명될 수 있는 건 다 증명됩니다. 근데 몸 아파서 누워있는 분 상대로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0일 검찰의 3회 진술 조사 당시에 제 기억에는 총 두세 번 정도 조지호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통화할 때쯤 조지호와 한 번 통화를 했고 30분 있다가 23시경 넘어서 한 번 더 통화를 했습니다. 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증인은 같은 조사 당시에 조지호에게 경찰 100명 인력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장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체포 대상자를 들었던 것 같고 제가 어떻게 위치를 확인할지 몰라 장관님에게 물었더니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라고 하길래 제가 조지호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며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사실입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84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조지호에게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여 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한 번의 통화에서 위 두 가지 사항을 한꺼번에 요청한 것인가요? 아니면 두 번의 통화에서 나눠서 요청을 한 것인가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인은 조지호에게 선관위 세 곳에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다라는 사실도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위증죄로 지금 구속돼 있는데 그거는 서증으로 해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편찮으신 분이랑 다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언 거부합니다. 187항입니다. 체포와 위치 확인을 요청한 그 발언 내용을 듣고 조지호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188항입니다. 증인은 박헌수 조사본부장과 육사 48기 동기인가요? 네. 증인은 박헌수와 부부 동반 골프 모임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죠? 친한 사이입니다. 네. 골프 모임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죠? 친한 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증인은 2025년 2월 21일 검찰 5회 진술조사 당시에 제가 배우자와 함께 골프 운동을 같이 하는 사람이 두세 명 정도뿐인데 그중 한 명이 박헌수입니다. 라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189항 관련해서 비어폰 통화 분석 파일 앞서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 또 다른 일부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한번 화면 보세요. 군 비어폰 통화 기록에 의하면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2024년 12월 3일 22시 44분 06초경 27초간 박헌수 조사본부장에게 처음으로 전화해서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때 무슨 내용의 통화를 한 것입니까? 저것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제 재판에서 이미 다 소명했고 여기서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90항입니다. 증인은 이때 박헌수에게 전화를 해서 TV 보고 있지? 계엄령 선포되었으니까 니네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빨리 보내줘야 해. 빨리 보내줘야 해. 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91항입니다. 계속 화면 보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군비아폰 통화 기록에 의하면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47분 12초에 23초간 박건수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아십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92항입니다. 군비화폰 통화 기록에 의하면 박건수는 2024년 12월 3일 23시 52분 03초경 42초간 증인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한 것입니까? 박건수 장관이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93항입니다. 증인은 방금 말한 23시 52분 03초경에 42초간 통화에서 박건수에게 니네 수사관 100명 좀 빨리 보내줘. 가용 인원은 국회로 보내달라.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꾸 조사본부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좀 하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올 봄에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데 조사본부에서 준위 수사관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 준위 수사관 그분 증언에 의하면 조사본부 수사관들이 그날 조사본부에서 뭐 밤 12시인가 뭐 12시 반인가 시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출발해서 한 200m쯤 움직였다가 다시 부대로 복귀한 게 조사본부가 한 행위에 단 것 같더라고요. 그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증언하기를 조사본부에서 자기가 팀장으로서 출동했지만 뭐 누구를 뭐 체포한다든지 뭐 그런 임무 뭐 그런 뭐 명단 그런 거 자기 들은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차 타고 잠깐 나갔다가 7분간 잠깐 나갔다 들어온 게 다다. 그렇게 군사법원 재판할 때 그 조사본부 수사관이라는 분이 나와서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박헌수 조사본부장은 2024년 12월 21일 검찰의 1회 진술조사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기를 제가 계속 지휘통제실에 앉아 있었는데 제 보좌관인 김영규 대위가 제 안보폰을 들고 지휘통제실로 들어와서 저를 찾았습니다. 김영규 대위는 23시 47분경에 방첩사령관이 전화가 와서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였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23시 52분경 여인영 장군에게 안보폰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야 헌수야 안보폰 들고 들어가도 돼 지휘통제실에 니네 수사관 100명 빨리 좀 보내줘 되는 대로 빨리 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 라고 진술하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이게 판사님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제 심정을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군은 보통 정상적인 작전을 하면 계획이 있고 명령이 하달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한 행위들이 다 상황일지에 기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남겨놓습니다. 근데 이번 계엄 보시면서 계획 글쎄요.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명령지 본 적 없습니다. 상황일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전화 통화한 거예요. 전화 통화. 그다음에 이 군 비아폰 이 특성상 그 통화 내용이 녹음이 안 됩니다. 거기는 문자 메시지조차도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쭉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억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성경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 이런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뭐 제가 종교적인 말씀 드렸으면 죄송한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기억하는 대로.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자기 기억입니다. 자기 기억. 세상에 그런 군사작전은 없다고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이제 와서. 이상입니다. 194항입니다. 증인은 박헌수에게 재차 연락을 해서 이렇게 인력 재원을 재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박헌수 본부장이 저랑 친한 사람인데 나중에 뭐 증언을 받는지 진술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일날 무슨 지인 만나서 음주 회식을 해서 뭐 소주를 2병 먹었다나 뭐 이런 얘기 내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친구 소주 그 정도 먹었으면 거의 기절할 겁니다. 기절. 근데 조사본부장이 계엄 있는 그 당일날 자기 음주량을 초과해서 그렇게 술 먹고 집에서 자고 있다가 들어왔다고 뭐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지금. 195항입니다. 증인은 박헌수에게 체포 명단 내지는 체포조 운영에 대해 언급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앞서 이런 상황을 쭉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검사님도 충분히 추정이 되실 겁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 거부합니다. 196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97항입니다. 증인은 김대우에게 2024년 12월 3일 23시 31분부터
53분경까지 23시 53분경까지 사이에 연락을 해서 현재 직결된 방첩사 수사관들부터 먼저 국회로 보내고 조사본부와 경찰도 준비되는 대로 국회로 오라고 해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군사법원에서 증언한 내용을 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반대로 돼 있을 거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 판사님 뭐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군사법원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고맙게 생각하는 게 재판을 빨리빨리 해서 군인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군사법원에서 공개법정에서 그 쭉 한 공판 내용이라 그러죠. 그거 보시면 군인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소한 증언 정도는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사법원에서 뭐 재판을 왜 이렇게 뭐 빨리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첩사 제일 먼저 해서 방첩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공개법정에